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평생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산 대가가 겨우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치 않은 재산,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들과의 어색한 관계, 아픈 몸과 녹슨 마음입니다. 인생에 남은 것이라곤 자책과 누군가에 대한 원망, 화, 상실감, 존재감에 대한 혼란, 허전함, 불안, 갈등뿐인 것 같아 비참하기만 합니다. 지금 세대에게는 기존의 은퇴와 노후를 대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겨우겨우 시간을 죽이거나 여전히 생계에 시달리며 억지로 일하는 것, 모두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의 노후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모작 은퇴입니다. 이모작 은퇴는 노후 20년, 30년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목적을 새로 찾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외롭지 않게 살고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기여하고 꿈꾸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은퇴 후 30년을 걱정 없이 사는 비결, 노후의 재구성입니다. 이 책은 노후를 대하는 새로운 인생관과 태도, 최고의 노후를 위한 9가지 원칙,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는 법, 그리고 노후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지침까지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목표, 용기, 의지만 있다면 상황과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더 자신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남은 30년 인생을 최고로 누리며 살 것인지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상상과 다르다. 생계를 위해 오랜 기간 일을 해온 사람들은 지쳐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고 따라야 할 규정과 규칙적 일상도 없으며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퇴와 여가 생활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렇다. 앞으로 당신은 편하게 잘 수 있다. 꿈에 그리던 곳을 여행할 수도 있다. 원하는 만큼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손주와 보낼 수도 있다. 1단계 허니문,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복 상태. 은퇴의 허니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일들을 목록에서 없애고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집수리나 정원 가꾸기 또는 페인트 칠 같은 일들을 시작한다. 이것은 성취감을 주고 새처럼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준다. 이런 행복감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새로운 현실에 침몰되기 전까지 최대 1년 정도 지속된다. 일단 목록에 있는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성장지형 은퇴자들은 다른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보다 큰 다른 계획이나 목적도 없이 그들은 거대한 은퇴 계곡의 가장 낮은 지점인 은퇴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여가 생활로 잠시나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파티가 끝난다는 느낌을 받는다. 성장지형 은퇴자들은 약간 초조해지고
좀 더 흥미롭고 도전적인 일을 찾거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이 사라져 무기력함과 공허함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일부 안정지형 은퇴자는 성장지형 은퇴자보다 허니문 단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들이 만족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적절한 의식주만 갖추면 된다. 다시 일할 필요가 없다는데 행복해하고 어떤 것도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사실 한 번도 일을 좋아한 적이 없을 것이다. 도전적인 일을 피하고 자유롭게 잠을 자고 여가를 즐긴다. 매일매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상관없다. 단순한 삶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을 위한 다른 방식의 삶이다. 2단계 은퇴지옥. 일하지 못한다는 불행 상태. 은퇴 후 더없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허니문 기간을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종종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급성 은퇴 쇼크를 가져오기도 한다. 파티가 끝난 것이다. 이런 은퇴 쇼크의 최악이 은퇴 지옥이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던 취미와 활동에도 관심이 사라지고 정말 이게 전부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고 잠시나마 즐겼던 여가 생활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의미해진다. 은퇴 충격을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은퇴 지옥의 거대한 계곡에서 급성 은퇴 쇼크를 겪을 때는 막힌 변기를 뚫는 것 같은 쉬운 일조차도 힘들 만큼 큰 문제처럼 느끼고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를 겪기도 한다. 시카고에서 열린 은퇴 세미나에서 최근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거대한 은퇴 계곡이 슬픔의 5단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이 맞다. 은퇴 시의 생활 방식과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배우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공감하지 못한다. 더 이상 일하러 갈 필요가 없어서 불행하다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급성 은퇴 충격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당신은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대신 현재의 고통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도 한다. 과음과 과식, 쇼핑 중독 또는 다소의 은둔 생활이 일반적인 탈출구다. 그러나 이런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 상황이 훨씬 악화되고 건강이 위험해진다.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한다.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것을 이미 겪고 이해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은퇴 코칭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귀 기울이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된 경우에만 그렇다. 3단계 은퇴 지옥에서 탈출. 새로운 일을 찾는 회복 상태.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활력이 없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피곤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진다. 자신이 처한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럴 때는 상황 개선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인가? 스스로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라. 운동을 시작하고 잘 먹고 TV 시청을 줄이고 꾸준히 번거로운 일들,
예를 들어 처리해야 할 잡일이나 뜯지 않은 우표물 더미를 처리하라. 이런 소소한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지워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 산책, 잔디 깎기, 집수리 전부 중요하다.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이 성취한 것을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마침내 진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은퇴지옥에서 탈출하려면 장기적으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삶에서 몇 가지를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은퇴로 잃어버린 직장 친구를 대체할 적절한 인간관계를 찾아야 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한다. 목적의식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아침에 일찍 기상해야 하는 좋은 이유가 된다. 목적의식이 없다면 당신은 늙고 쇠약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더 좋은 기분으로 더 오래 살게 된다. 살아가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복잡할 것은 없다. 내가 가장 불쌍해질 때. 다음은 내가 주변에서 목격한 최근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현재의 생활 방식에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들은 이미 은퇴 지옥에 들어서 있거나 아니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은퇴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1. 주택 관리 사용. 남편과 그의 아내는 같이 은퇴했다. 아내는 집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남편은 마당에 나와서 정원 관리, 자동차 세차, 건물 외벽과 창문 청소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잔디깎기와 제설기를 거듭 세척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청소하고 수리할 것이 없는 겨울에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수렁으로 빠지기도 한다. 그 부부는 친구가 별로 없다. 그는 지난 봄 노후준비 서적을 읽고 은퇴연금 계좌에 여유자금을 추가 불입하기 위해 주택 규모를 줄이고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은 나들이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할 것 같지 않다. 현재 그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부부가 이전에도 친구가 많지 않았고 새로운 마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것 같지도 않아서 걱정된다. 2. 정원 사용. 집 앞을 지나면서 인사는 하는 사이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녀는 앞마당에서 잡초를 뽑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주택 관리 사용과 다소 비슷하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사회생활 방법이라고 본다. 그녀가 독신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정원 사용이나 주택관리 사용 사람들이 겨울에는 무엇을 하는지 항상 궁금하다. 3. 캠핑 매니아형. 캠핑 매니아는 우리 집 맞은편에 살고 있으며 기혼이다. 그는 회계사였다. 은퇴하면서 그는 아내와 함께 겨울철마다 플로리다에서 휴양하기 위해 내조용 차량을 구입했다. 내조용 차량을 구입한 이후로 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은 것처럼 보였다. 여름철에 그는 TV 시청으로, 아내는 집안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마치 다른 집에서 따로 사는 것 같다. 그가 내조용 차량에서 잔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
은퇴는 확실히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부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은퇴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나는 주택관리사형, 정원사형, 캠핑 매니아형 사람들이 걱정된다. 그런데 그런 은퇴자들은 아주 많다. 그들은 직업인으로서 일할 때 생활 패턴이 깨지고 일상의 상실로 어려움을 겪으며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찾으려고 애쓴다. 함께 은퇴한 부부는 가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겨울이 오면 주택관리사형, 정원사형 사람들은 목적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며 아주 예민해진다. 그들은 더 이상 창문을 닦을 수도 없고 잡초를 뽑지도 못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화나고 혼란스러워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안개 속에서 떠도는 것처럼 느끼지만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 은퇴 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때가 두려움과 좌절에 침몰하는 때다. 그들은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또한 할 일이 없어서 좌절한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그들을 괴롭힌다. 은퇴자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셔플보드 게임 같은 활동을 하며 지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렇게 살 생각이 없다. 그런 것은 노인을 위한 것이고 자신은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어떤 계획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이 지속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지루함과 좌절의 시간을 보낸 후 빠르게 은퇴지옥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선택지를 물색하고 탐구하는 데 시간을 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은퇴지옥에 빠진 상태를 지속한다. 상실감에 사로잡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길 것이다. 그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생을 현실에 안주하기로 할 수도 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 스스로 안쓰럽게 여기기만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은퇴 전환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TV나 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은퇴지옥에서 세월을 낭비한다. 은퇴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런 의문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나는 누구인가? 아내는 왜 항상 나에게 화를 내는 걸까? 왜 아이들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나? 왜 이런 기분이 들까? 결국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거대한 은퇴 계곡의 바닥에 갇힌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퇴보하고 고립된다.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들은 친숙한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원한과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의 짐을 지고 있다. 그들은 실패, 패배했다고 느끼고 바닥을 치고 있으며 노후가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으로 의기소침해진다.
원칙 있는 삶이 인생을 바꾼다. 은퇴한 노후 대비는 단지 재산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노후의 행복은 라이프 스타일과 태도와 훨씬 관련이 있다.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은퇴 단계에는 충만감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배움을 멈추는 것,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끈끈하지 못한 것, 목적의식을 갖지 않는 것, 건강한 식사를 하지 않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은퇴 후의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생활 방식에 따라 수명이 최대 80%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수년간 성공적으로 은퇴한 자들의 태도와 생활 방식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연구했다. 그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기초로 하고 다른 연구와 개인적 관찰, 그리고 나의 은퇴 경험을 통해서 은퇴 천국을 성취하는 데 기초적이자 필수적인 9가지 핵심 원칙을 발견했다. 이 원칙들을 준수함으로써 노화와 쇠퇴를 늦추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아는 것을 넘어 행동하는 사람 되기. 9가지 은퇴 원칙의 장점은 노후를 위해 재정적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최고의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생활 방식, 습관, 목표, 그리고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원칙이 제대로 갖춰져야 은퇴 후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9가지 은퇴 원칙을 기본으로 은퇴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면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고 자신에게 적합한 계획, 즉 자신이 원하는 은퇴 천국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 보자. 9가지만 관리하면 노후가 관리된다. 인간관계, 사람을 재산으로 여기기. 외롭지 않아야 덜 아프고 오래 산다. 장수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가, 얼마나 운동을 하는가, 혹은 얼마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는가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진실은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산을 원하는 만큼 축적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때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법 같은 일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시점에 그들이 거기에 있을 것을 아는 것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9가지 원칙 중 첫 번째로 삼은 이유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과 업무를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웃과 지역사회,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이런 고립은 노후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한다. 섬에는 아무도 없다. 고립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잘 살아갈 수 없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즐기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생태적으로 소속감의 욕구를 타고났다. 그런데 오늘날 전통적인 지역사회 조직, 종교단체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신기술로 인해서 우리 대부분은 더 이상 필요한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이것은 곧 노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V 시청, 소셜미디어에 몰두하기,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등으로 여가 활동을 점점 더 혼자 하고 삶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게시물을 좋아하는 수천 명의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기존의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나는 1년의 연구로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을 30%까지 증가시키고 어떤 추정치는 60%까지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것은 외로움이 비만, 흡연, 운동 또는 영양보다 더 중요한 건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로움과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울 때와 건강상 위험이 비슷하다. 특히 비흡연자인 경우에 외로움과 고독은 더 해롭다. 외로움은 암과 다른 질병에 대항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심장병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의학적 문제에 취약하게 만든다. 외로움은 암과 다른 질병에 대한 대항 능력을 감소시켜 심장병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의학적 문제에 취약하게 만든다. 외로움은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50%의 노인은 자신의 교류 창구가 TV라고 말한다. 75세 이상 인구의 51% 이상이 혼자 산다. 나의 삼촌은 황혼 이혼 후에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교제하는 사람은 아버지 한 분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삼촌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았다. 결국 삼촌은 몇 년 후에 돌아가셨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외로움은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나이 들어도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노후에 더 친구가 중요한 이유. 인생은 고행이다. 그러나 혼자서 고행을 견디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특별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본 지 아주 오래됐거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필요할 때 항상 당신과 함께 한다. 그들은 새벽 2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하는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우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나이 들어가면서 그들은 더욱 중요하다. 대부분의 남성은 친구를 사귀는데 능숙하지 않으며 종종 여성보다 가까운 친구가 적다. 남자들은 그 대가로 은퇴해서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영국의 모벤버가 201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내밀한 사적인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친구가 2명 이하이고 55세 이상의 남성 중 19%는 가까운 친구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관심사가 비슷한 모임에 가입하라. 아니면 당신의 모임을 조직하라. 더 자세한 내용은 6번째 원칙을 참조하라. 자원봉사로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운동을 함께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블로그를 만들면 당신과 열정이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친구와 자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노후에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사람은 친구들이다. 자식들이 가족을 꾸리기 위해 독립해서 집을 떠나고 나면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이 겪는 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건강, 지루함, 기동성, 그리고 배우자를 이룬 후 외로움 등의 문제에 도덕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친구는 당신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스스로를 더 잘 돌보는 경향이 있다. 친구들은 당신에게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격려하고 더 건강한 습관을 들이거나 적어도 나쁜 습관을 조절하라고 야단친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은 과식하고 운동을 덜하고 소파에 앉아 TV 시청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진정한 친구와 서로 돕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친구를 잘 선택하라. 재미있는 친구, 열정적이고 약간 미친 듯한 친구를 선택하라. 또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면 젊은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몇몇 나이 많은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도 당신과 함께할 친구가 남아 있다. 일을 할 때 당신은 중요시 된다.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으며 고용주에게 신뢰를 받는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내재적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든다. 그러나 은퇴 다음 날부터 당신의 스마트폰은 잠잠해진다. 더 이상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고 어떤 곳에도 소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은퇴에서는 강한 유대감,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다음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몇 가지 방법이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일하기. 사업이나 컨설팅을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기여. 다시 말하지만 자원봉사는 자신을 중요시 여기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는 연극, 주민 모임, 멘토링 그룹에 가입하라.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강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많이 지탱시키고 지원한다. 자신의 공동체 찾기. 스포츠, 취미, 교육, 문화, 여행 등 같은 생각을 갖고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공통 관심사를 통해 서로 연결돼 있다고 느낄 방법은 수없이 많다. 건강. 몸과 마음을 고쳐쓰기. 건강이 나쁘면 노후를 즐기기 어렵다. 최대한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다. 다음 사항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국립은퇴기구가 실시한 2017년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은퇴한 사람의 3분의 1이 건강 문제로 인해 은퇴 생활을 방해받는다고 응답했다. 100명의 건강한 60세 이상 남성 중 36명은 70세 전에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한다. 70세 이후에는 질병이나 사망의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현대과학이 우리를 보다 오래 살 수 있게 하지만
건강이나 활력을 일정 지점 이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나 마라톤이나 등산을 할 수는 없다. 해마다 당신은 조금씩 체중이 늘고 조금씩 활력이 감소될 것이다. 이런 생활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이 더 높다.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은퇴자의 뇌세화는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잃는 노화에 의해 발생한다. 은퇴가 꿈을 실현하고 열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인 것처럼 이모작 은퇴도 건강을 위한 두 번째 기회다. 당신은 비로소 운동과 올바른 식사에 전념할 시간이 생겼다. 그리고 이 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집중할 수 있는 수단과 동기를 갖췄다. 기꺼이 시정한다면 당신은 해마다 조금씩 느려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쇠약해지는 대신에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고 강해질 수 있다. 아무도 시계를 멈출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어느 시점부터 불가피하게 쇠약해지겠지만 그 단계를 지연하고 80대 이후까지 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 운동은 가장 확실한 투자 수익이자 처방전이다. 생활에 대한 운동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학 처방전이다. 운동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면 노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상의 이점은 콜레스테롤 및 혈압 감소에서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낙관주의, 에너지 및 수명 증가 등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다. 하나 더 말하자면 건강을 유지하고 올바른 식사를 하면 노후에 가장 크게 드는 건강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신체가 개선되면 멘탈도 개선된다. 정신적 변화는 신체적 변화와 동기화되어 발생한다. 거울을 보고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태도도 향상될 것이다. 오랫동안 비만이었던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다른 개선으로 이어진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운동을 계속하면 50대와 60대보다 70대에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강하고 기분이 좋으면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여행을 원하면 방문하고 싶은 이국적인 장소에 갈 수 있으며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장시간 여행할 수도 있다. 손주들과 더 많은 활동을 즐기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속 일해야 하거나 일하고 싶은 경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면접관이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자신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리게 되며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을 고용할 사람일 수도 있다. 채용된 후에는 당신이 그곳에 있고 싶어 하고 도움이 되고 체력이 더 강하고 정신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있어서 수행하는 업무의 질이 상당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태도가 건강하고 사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기꺼이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다. 노후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과 적정 체중 유지는 80%의 영양 섭취와 20%의 운동에 기인한다. 식단은 큰 틀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그만 먹어야 한다. 나는 영양사가 아니고 이 책이 건강서적도 아니므로 무엇이 이상적인 식단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식단을 개선하기 위한 조언과 조리법이 담긴 좋은 책은 많다. 결론은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과일, 야채, 통곡물, 무지방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라. 소금과 가공식품을 줄여라. 칼로리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한 날씬함을 유지하라. 우아하고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 일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러나 노후에 일정 수준의 일을 계속하지 않게 되면 내가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성인교육 과정을 수강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여행을 할 때는 학생처럼 행동하고 사물에 호기심을 가져라.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배워라. 정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학습하여 도전적인 정신을 유지하면 인지저하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고 두뇌는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시카고 러시대학교 의료센터는 10년 동안 노인 2,765명을 추적조사했다. 연구를 통해 붉은 고기를 피하고 더 많은 산책을 하고 십자 말풀이를 하고 저녁 식사에서 와인 한 잔을 고수하는 등 생활 방식을 바꾸고 알츠하이머 위험이 60%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우리는 모두 학습하고 탐험하고 창의적이고자 한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더 행복하다. 또한 학습은 정신을 예민하게 유지하고 기술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한다. 학습은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준다. 정보화 시대에 기술의 도움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우므로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람들 대다수가 장수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삶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장애 없이 건강한 기간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나이를 먹는 더 좋은 방법 같이 쇠약해지는 기간을 줄이고자 한다. 나는 보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으로 노후를 최대한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수면 시간, 운동에 대한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항상 염두에 둔다. 가능한 한 운동을 생활화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걷고 자전거를 타고 간단한 일을 하려고 한다. 나를 믿어보라. 이런 모든 것이 결합되면 언젠가 나는 오래전에 입었던 36 사이즈 바지를 다시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계획대로 된다면 내가 70살에도 건강과 행복 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보다 눈에 띄게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괜찮은 보상이다. 그리고 나는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과정에 등록할 계획이다. 늙은 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다고 누가 말했던가.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